상대가 피해자인 척하면 진짜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듣다 보면 혈압이 200까지 치솟을 겁니다.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해야겠죠? 아닙니다. 이 남자는 달랐어요. 사과는커녕 SNS에 혼자 먹는 컵라면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도 버틴다.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내가 날 너무 몰아붙여.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자가 외도 상대한테 보낸 메시지를 아세요? 지금은 내가 불쌍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네, 맞습니다. 연민은 계산이었고 눈물은 연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피해자 코스프레였어요. 그 사이 진짜 피해자인 아내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증거를 정리할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인간들의 치밀한 계산과 진짜 피해자가 어떻게 침묵 속에서 승리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끝엔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아내 은지는 남편 상우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볼 수밖에 없었죠. 여보, 나 샤워 좀 할게. 상우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예린. 예린? 회사 신입사원?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후배였습니다. 예린이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해. 오늘 예린이한테 업무 가르쳐 주느라 좀 늦었어. 예린이가 저번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사다 줬더라고. 참 센스 있어. 처음엔 그냥 후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예린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기를 제발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날짜였으니까. 화면이 열렸고 은지는 그걸 봤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 예린아, 오늘 너 보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기 싫다. 당신이랑 더 있고 싶어. 우리 다음 주말엔 제주도 갈까? 아내한테는 워크숍이라고 할게.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호텔 예약 확인 문자. 둘이 손잡고 찍은 셀카. 사랑해라고 적힌 문자 수십 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가 힘들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고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그녀의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 딱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예린이가. 누구야?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그건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 회사 후배한테 사랑해라고 해? 호텔도 가? 제주도도 가려고 했어? 아니 은지야. 들어봐. 이건 진짜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여기 수백 개 메시지가 다 오해야? 사진도 오해야? 은지가 휴대폰을 상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둘이 입 맞추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것도 오해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쉿. 아이들 깬다. 상우가 은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이들? 지금 아이들 걱정해? 당신이 이런 짓 하면서 아이들 생각은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진짜 실수였어. 실수? 몇 달 동안? 호텔도 가고 제주도 계획도 세우는 게 실수야. 은지가 메시지 목록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6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이야, 6개월. 반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은지야, 제발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우를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소원해지면 외도해도 돼? 그게 말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제발 좀 들어봐. 상우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손 치워. 이제 당신 손도 더럽게 느껴져. 은지야. 나가. 당장 나가.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은지야,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나가라고. 당장. 결국 상우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메시지들과 사진들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절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일요일 아침 10시. 상우는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집을 나온 그는 갈 곳이 없어 여기로 왔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먼저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해. 상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린아, 들켰어. 아내가 우리 메시지 다 봤어.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 나 좀 도와줘. 네? 뭘요? 지금부터 내가 불쌍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유리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아내가 나를 몰아붙인다고 집에 가기 무섭다고. 그렇게 말 좀 퍼뜨려줘. 오빠. 그건 좀. 예린아,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해. 알겠지?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상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에 들어갔어요. 먼저 절친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석아.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찜질방이야. 뭐? 무슨 소리야? 은지랑 싸웠어? 응. 내가 회사 후배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 그냥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은지가 완전 오해를 해서. 폰도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헐.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말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지가 요즘 너무 예민해. 말도 안 통하고. 상우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힘들겠다. 근데 은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까? 모르겠어. 요즘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준석아, 나 진짜 무서워. 집에 가면 뭐라고 할지. 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은지 원래 이해심 많은 사람인데. 아니야. 요즘 완전 달라졌어. 어제도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알았어. 일단 진정하고 시간 좀 두고 이야기해봐.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은 상우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회사 선배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일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야? 선배님. 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좀.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제가 아내랑 심하게 싸웠거든요.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회사 후배랑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아내가 그걸 오해해서 둘이 사귀는 줄 알고 있어요. 에이, 그건 오해 풀면 되지 않아? 그게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래요. 저 어떡하죠? 일단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머리 식히고 나서 다시 얘기해봐. 네. 근데 선배님,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요즘 저만 보면 화내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우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들겠구나. 일단 조금 기다려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전화를 끊고 상우는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찜질방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버틴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왜 그래요? 힘내세요. 상호는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견뎌요. 괜찮아요. 곧 나아지겠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호는 편의점 컵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먹는 모습으로요. 이것도 SNS에 올렸어요. 오늘 점심.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왜 혼자 컵라면을. 무슨 일 있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드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상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예린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오빠 괜찮아요? 예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네?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기 시작했어. 다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이제 슬슬 은지한테 압박이 들어갈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은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상우가 불쌍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은지가 약해질 거야. 오빠,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연하지. 이건 전쟁이야, 예린아.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가 피해자가 돼야 내가 유리해. 예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상우 어디 있니? 집 밖에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상우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 너희 둘이 싸웠다며?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예요. 어머니, 그게. 은지야, 부부싸움은 할 수 있어. 근데 남편을 집 밖에 내쫓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상우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어머니, 상우가 저한테 거짓말을. 거짓말? 무슨 거짓말? 상우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혹시 내가 오해한 거 아니니? 오해가 아니에요. 상우가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 에이, 설마. 상우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 아니니?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은지야, 너도 이제 엄마잖아.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치고 싸우면 애들한테 안 좋아. 상우 좀 집에 들어오게 해줘. 응? 네. 전화를 끊은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부터 상우가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린 거예요. 오후에는 친구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야, 나 상우한테 연락받았어. 뭐라고 하던? 자기가 너한테 쫓겨났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싸웠어? 응. 상우가 외도했어. 뭐? 진짜? 확실해? 응. 메시지도 받고 사진도 봤어.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났어. 헐. 그건 정말 심각하다. 근데 있잖아, 은지야. 응? 상우가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목소리도 떨리고. 혹시 너희 둘이 얘기 좀 해볼 수 없어? 상우도 반성하는 것 같던데. 반성? 걔가? 지금 SNS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 올리면서? 그건 그렇지만
남편을 밖에 내쫓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애들도 있고. 은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마저도 상호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넌 내 친구 아니야? 당연히 내 친구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일단 진정하고 상우랑 얘기 좀 해봐. 전화를 끊은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모두가 상우를 걱정하고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야, 오늘 상우 봤어. 어디서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더라. 표정이 진짜 안 좋아 보였어. 무슨 일 있어? 언니. 상우가 외도했어요. 뭐? 진짜? 근데 상우가 반성하는 것 같던데? 되게 풀이 죽어 있더라고. 그게 다 연기예요. 지금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있잖아, 은지야.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몰아붙이면 진짜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 네.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우를 감싸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의 SNS를 봤어요. 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찍은 사진. 캡션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응원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상우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거지? 진짜 반성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우는 다른 사람들한테만 힘들다,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상우의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예린과의 대화. 지금은 내가 불쌍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상우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거였죠. 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법이 있어. 그날부터 은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화요일 아침. 은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을 잡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상담 신청하신 내용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시라고요? 네. 은지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우와 예린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확인서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까지. 이 정도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50대 50이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면 60대 40, 심지어 70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상대 여자에게도요? 네.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증명되면 그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 드리자면 지금 배우자분이 주변에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대응하지 마세요.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지는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사설탐정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한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님. 남편분의 동선 추적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제 남편이 외도 상대와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사진과 차량 번호, 직장 정보 등을 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은지는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상세한 동선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호 명의로 된 계좌와 공동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거래 내역 출력해 주세요. 지난 1년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은지는 거래 내역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예린. 저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 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벌어온 돈도 포함된 공동 재산을 외도 상대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살펴보니 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내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예린과 만난 날짜와 일치했어요. 은지는 모든 내역을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지는 상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와 친했던 후배 민준이었어요. 민준 씨, 저 은지예요.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 혹시 상호가 회사에서 예린 씨랑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예린 씨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그냥 사실만 말해주세요. 형이랑 예린 씨가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점심도 자주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여름쯤부터요. 예린 씨가 입사하고 한두 달 지나서부터. 그럼 거의 6개월이네요. 네, 형수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다시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그날 밤 상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은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서 파일에 추가했어요. 다음 날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지님, 급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어제 저녁에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걸 포착했고요. 그렇군요. 사진과 영상 확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잠시 후 은지의 휴대폰으로 사진들이 전송됐습니다. 상호와 예린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은지는 사진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대신 그 사진들을 출력해서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파일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메시지 기록, 사진, 통화 기록, 거래 내역, 증인 진술, 탐정 보고서, 호텔 출입 사진. 은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 정리했어요. 그 사이 상호는 계속 SNS에 불쌍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혼자.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가족이 그립다. 댓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부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은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 2주가 지난 금요일.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위자료 청구서입니다. 남편에게 5천만 원, 상대 여성에게 3천만 원 청구하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가요? 증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요. 남편분이 지금 주변에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만 전달하세요. 증거와 함께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글을 썼어요. 최근 제 남편이 SNS와 지인들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6개월 동안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습니다. 이는 제 추측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메시지 기록, 호텔 출입 사진,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쌍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남편의 눈물은 연출이었습니다. 남편의 불쌍한 모습은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소리 없이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은지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도 함께 첨부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헐, 이게 진짜예요? 대박.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어? 은지님이 진짜 피해자였네요. 상우씨 정말 최악이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우의 SNS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피해자인 척했던 거 다 들통났어요. 연기 그만하세요. 최악이네요. 상우는 급하게 게시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캡처를 해뒀고 공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수십 통 왔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글 지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은지는 담담하게 답장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세요. 월요일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우와 예린의 관계가 공개된 거예요. 인사팀에서 상우를 불렀습니다. 상우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회사 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우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예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유부남이랑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예린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은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요. 응, 진짜 반성하고 있어. 예린이랑도 완전히 끝냈어. 제발 이혼만은. 당신 예린이랑 어제도 만났죠? 어떻게? 다 알아요. 탐정 고용했어요. 당신 동선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은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였어요. 위자료 8천만 원? 이게 뭐야?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가정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재산 분할은 별도고요. 은지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당신이에요. 6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외도하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인 척 연기까지 했잖아요. 나도 실수했지만. 실수? 계획적으로 이미지 관리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아내로 만든 게 실수예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상우가 예린에게 보낸 그 메시지. 지금은 내가 불쌍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이게 실수예요? 상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은지야. 나가라고요. 상우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은 7대 3으로 분할한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은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상우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이미지는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린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당당했어요. 어느 날 은지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피해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증거를 모을 뿐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용히 차분히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연기하는 사람은 결국 들통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때가 되면 진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침묵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늘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나셨죠? 답답하셨죠? 하지만 끝은 시원했을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로 지인들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